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 최민우라고 하고요. 오늘 메타 캠페인 세팅 및 데이터 분석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메타 광고란 이제 메타는 메타에이지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 이렇게 세 가지 지면을 중점적으로 노출하는 매체고요.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 형태로 노출되는 시각적 광고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광고이다 보니까 고객에게 먼저 찾아가는 능동적인 형태로 이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라든가 잠재 고객 타겟팅 그리고 리타겟팅 등 다양한 타겟팅이 장점 매체입니다. 그리고 광고의 핵심 구조로는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이제 캠페인, 목표 설정이랑 그리고 광고 세트, 타겟이나 예산, 지면 등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광고에서 소재를 세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요 캠페인 목표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지도부터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이렇게 6가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지도 목적이냐, 전환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3개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알고리즘이 핵심이어가지고 메타 머신러닝 자체를 학습시키고 이벤트를 최적화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누적하는 이 3가지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광고 세트에서 세팅의 핵심은 우선 타겟인데요. 메타가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에 맞게 타겟팅 방법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고객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관심사 타겟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메타 픽셀에서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맞춤 타겟, 그리고 유사 타겟,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령대나 성별의 제한을 걸어둘 수 있는 오디언스 타겟, 이렇게 크게 4가지 타겟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관심사 타겟이나 오디언스 타겟은 기존의 메타 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타겟 세팅을 하는 거지만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은 메타에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해당 픽셀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신규로 타겟팅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은 업체에 따라서 운영하실 때 조금 많이 성과가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연령이나 성별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오디언스 타겟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 맞춤 타겟 포함, 그리고 이 맞춤 타겟 제외, 이쪽이 이제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을 설정하는 세팅 공간입니다. 그리고 관심사 타겟은 아래쪽에 상세 타겟팅에서 여기서 처음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메타에서 그 해당 이제 픽셀을 통해서 어떤 관심사가 좋을지 먼저 추천을 해주고요. 해당 관심사들을 클릭을 하다 보면은 연관된 유사 관심사들이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관심사를 확장해 나가시고 나중에는 필요 없는 관심사는 삭제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세팅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소재 세팅에서는 먼저 이제 광고 이름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광고 이름은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마다 광고 이름 설정하시는 건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날짜를 제일 먼저 앞에다 설정하고 그 다음 이제 이 광고의 목표, 만약에 전환 캠페인이라면 전환, 인지도 캠페인이라면 인지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한 번 더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뷰티 제품이면은 뭐 쿠션 제품일 수도 있고 스킨케어 제품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인지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그 해당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3가지, 4가지 소재가 있다면 그 소재가 어떤 소재인지 딱 직관적으로 이 소재 광고 이름을 봤을 때 어떤 소재구나 하고 본인이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대표 계정은 이제 노출하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대부분은 생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연동이 된 페이지나 계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식 계정 페이지도 운영을 하지만 일반 페이지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만약 일반 페이지를 통해서 후킹성이 강한 바이럴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페이지를 신규로 생성해서 다른 페이지와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미리 보기는 이런 식으로 광고가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디어 설정인데요. 미디어 설정에는 이제 수동 업로드와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수동 업로드에서 단일 이미지나 컬렉션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소재가 노출될 때 하단에 카탈로그를 통해 등록된 제품들이 함께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객단가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EC 업종에서 많이 이제 이용하는 세팅이고요. 그리고 형식에는 이제 다이나믹과 단일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슬라이드와 컬렉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다이내믹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소재를 한 번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메타가 머신러닝으로 조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테스트 효율이 좋은 소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노출을 하고요. 단점으로는 의도치 않은 조합으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은 소재를 하나씩 넣다 보니까 추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성과 분석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대신 이제 테스트 속도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슬라이드는 이제 인스타 보다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옆으로 넘기면서 다량의 소재를 한 번에 등록하는 캠페인입니다. 제품 포인트를 여러 개 노출 가능하고 여러 개의 제품을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첫 컷 성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장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후킹성이 약하면 그 뒤까지 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컬렉션형인데요. 이제 쇼핑형 구조에 최적화된 소재입니다. 랜딩이나 카탈로그 세팅이 필수이고 EC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 형식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메타에서 이제 실제 광고 운영 중인 대시보드 이미지고요. 이제 소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재 이름을 어떤 캠페인인지나 날짜나 그리고 타겟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저는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광고 소재 온오프 설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게재 부분에서 활동 중인지 검토 중인지 아니면은 뭐 예약 대기 중인지 이런 식으로 게재 활동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해당 성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놓고 보고 있긴 한데 분석 데이터나 이제 열 성과에서 원하시는 데이터 따로 설정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 광고 유형에서 이제 파트너십 광고와 협력 광고 유형이 또 따로 있는데요. 파트너십 광고는 보통 이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면서 여기 하단에 있는 광고 코드 또는 이제 게시물 정보 입력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모수를 끌어와가지고 해당 브랜드의 모수가 좀 적다면 인플루언서의 모수를 활용해서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고성이 짙은 것보다는 해당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후기나 추천 느낌의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협력 광고는 해당 지금 예시는 올리브영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올리브영이나 무신사나 뭐 29cm, 컬리 등 다양한 이제 메타의 협력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해당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계정이 기존에 있다면은 해당 픽셀로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픽셀이 없다면 메타 온보딩을 통해서 협력 광고 픽셀을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협력 광고이다 보니까 브랜드의 신뢰도가 상승하고 전환율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타 운영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광고 리포트 같은 거 나가실 텐데 메타에서 우선 간단하게 확인하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데이터 분석 부분인데 아까랑 동일한 이런 이제 캠페인 세팅단에서 왼쪽에 바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정 개요랑 캠페인 광고 보고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광고 보고서를 누르시면은 이런 페이지로 넘어오실 수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이제 원하시는 이제 피벗 테이블 맞춤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성과는 이제 일별 기준, 캠페인별, 그리고 일별 기준, 이제 노출이나 빈도. 이제 빈도는 메타에서 한 명에게 평균적으로 소재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빈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빈도가 지금 1.15면은 이 소재가 보통 1.15명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빈도는 만약에 2를 넘어가면은 한 명에게 2번 정도 노출이 됐다는 얘기니까 소재가 조금 이제 오래 사용했다거나 이제 노후화됐다거나 아니면 타겟팅이 너무 좁다거나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조금 도출해낼 수 있고요. 빈도는 저는 보통 이제 1.5에서 1.7 정도 되면은 소재는 좀 이제 교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도수가 2가 넘어가면은 광고비만 이제 계속 누수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해당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 인스타 계정이 좀 차단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 자체가 그 계정 자체가 차단되는 건 아니고 해당 개인 이제 고객한테서 그 해당 광고가 나오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차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는 지금은 이제 다 전환 캠페인이라서 웹사이트 구매로 나오긴 하는데 해당 이제 세트의 목표에 따라서 웹사이트 구매나 뭐 장바구니 담기나 그리고 랜딩 페이지 조회에 해당 비용 이런 식으로 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이나 지출했던 지출 금액 그리고 결과당 비용, 구매 전환가, 구매 그리고 구매 로아스 이런 식으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맞춤 설정에서 원하시는 지표를 다 확인이 가능한데 보통 이 외에 추가적으로 많이 확인하시는 게 이제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노출 기기나 노출 위치에 따라서 인사이트를 도출하시고 그리고 성과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세팅해 놓은 이제 광고 보고서를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세트를 저장을 하거나 다른 이름으로도 저장이 가능하고 내보내기를 통해서 엑셀 파일로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메타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도 진행이 가능하고 피벗 테이블이나 뭐 루커 스튜디오 같은 그런 외부 프로그램으로도 데이터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이런 리뷰나 그리고 대시보드 자료에 대한 성과 그리고 이걸 보고 어떤 식으로 인사이트를 냈는지 그래서 광고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나가는 기준이어가지고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긴 한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